완벽하게 포장된 끝없이 뻗은 8차선 고속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아주 매끄러운 도로요. 맞아요. 그 위를 달리는 최첨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고 속도 위반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오류도 없고 멈춤도 없겠죠. 네, 정말 효율적이고 완벽한 주행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고 막 예기치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친 비포장 산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엎어지고 다치고 하죠. 맞습니다. 수시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끔은 내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길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기계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넘어지고 흙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일어나는 그 진흙탕 속의 경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인간의 불완전함과 회복력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기계의 완벽함 앞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역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탐험할 주제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모아본 자료들이 꽤 방대하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우선 학계를 뒤흔들었던 앤젤라 더크워스의 아주 유명한 그릿 개념부터 시작할 거고요. 아, 그릿, 끈기와 열정. 그렇죠. 그리고 캐럴 드웨이의 성장 마인드셋, 또 실패 후의 회복 탄력성을 매우 과학적으로 분석한 2023년 라미히 연구진의 최신 학술 논문도 살펴볼 겁니다. 짜리 지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성균관대 연구진의 날카로운 칼럼까지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퍼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식의 뻔한 자기계발서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우리 뇌와 마음속에서 어떤 심리적인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정확히 뜯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원리가 왜 다가올 기술 시대에 기계는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월스가 말하는 그릿은 쉽게 말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뜻하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개념이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이 그릿이 타고난 지능, 즉 IQ보다 미래의 성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다들 믿기 힘들어했어요. 머리 좋은 게 최고 아닌가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의 그 지옥 같은 신입생 훈련 생존율이나 내셔널 스펠링비 대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천재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결국 안 꺾이는 마음이었다는 걸 통계로 증명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대체 왜 그들이 꺾이지 않는가 하는 그 이면의 메커니즘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이 지점에서 캐롤 두에게 성장 마인드셋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지능과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마주하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단정 짓고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아, 쉽네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뇌가 일종의 근육과 같다고 믿습니다. 쓸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패를 근육통처럼 여기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심 탈레브가 말한 안티프레자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유리잔이 아니라 근육처럼 상처가 나고 찢어진 자리가 회복되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상처 입을수록 더 강해진다. 멋진 개념이네요. 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취를 단순한 운이나 좋은 유전자 덕으로 돌리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훈련과 노력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매우 건강하고 깊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네,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릿이라는 게 정말 현대 심리학이 새롭게 발견한 마법 같은 비밀병기가 맞을까요? 제가 자료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오, 뭡니까? 기존 심리학에서 인간의 성격을 5가지로 분류할 때 성실성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빅5 성격 특성 중 하나죠. 맞아요. 그런데 쌍둥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그릿하고 성실성 사이의 유전적 상관관계가 무려 0.86이나 된다는 겁니다. 0.86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사실상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죠. 제 말이요. 거의 일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마커스 크레다라는 학자의 비판을 보면 그릿에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는 부분은 그저 노력의 끈기일 뿐이고 더크워스가 강조했던 열정이라는 요소는 성공을 예측하는데 별로 큰 역할을 못한다고 아주 콕 집어 꼬집습니다. 네, 학계에서 아주 뜨거웠던 논쟁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그냥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 이 말에다가 그럴싸한 학술적 이름표만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심리학계 내부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아 진짜요? 어떤 반박들이 있었나요? 특히 1만 시간의 법칙 연구로 유명한 안데르스 에릭슨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릿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 이른바 순환 논리를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순환 논리요? 그게 조각히 어떤 의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대단한 그릿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릿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엄청난 성공을 이뤘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이죠. 즉, 성공한 결과를 보고 나서 사후적으로 저 사람은 끈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원인을 끼워 맞추는 아주 편리한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엄청난 그릿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조명받지 못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동기부여나 끈기라는 건 내면에 고정된 어떤 불변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좋은 코치의 존재, 주변의 지지 같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게다가 이게 교육 현장으로 가면 더 아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지죠. 어떤 학생이 학업에 실패했을 때 그 아이가 처한 가난이나 인종차별, 열악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같은 거대한 구조적 장벽은 싹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학생 개인에게 네가 그릿이 부족해서 끈기가 모자라서 실패한 거야 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릴 수 있다는 비판 말이죠. 맞습니다.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 빅팀 블레이밍의 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를 알물고 버티는 맹목적인 그 소위 말하는 존버 정신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끈기는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엉덩이를 붙이고 버티는 걸 전부가 아니라면 방향성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열정을 품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2023년 라히미 연구진의 실험 논문에서 찾았습니다. 저도 그 논문 읽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관점의 전환이 아주 탁월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깊이 몰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열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잖아요. 네, 이른바 열정의 이원론적 모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마음에 품고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정말 천국과 지옥만큼 극명하게 갈린다는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 방식이 진짜 얄궂으면서도 너무 현실적이에요. 네, 아주 기발했죠. 학생들을 모아놓고 레이븐스 점진적 행렬이라는 인지능력 테스트를 풀게 하거든요. 이게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도형 패턴을 맞추는 문제예요. 집중력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테스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었는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가짜 실패 피드백을 던집니다. 아, 멘탈을 흔들어 버리는 거네요. 네. 당신 점수는 전체 하위 25%입니다. 테스트를 본 사람 중 75%가 당신보다 똑똑하네요. 이렇게 팩트 폭행처럼 들리는 가짜 피드백
피드백으로 일부러 마음에 큰 스크래치를 내고 충격을 준 겁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팍 상하네요. 바로 이 조작된 역경 앞에서 열정의 두 가지 종류가 완전히 다른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은 조화로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화로운 열정이요? 네, 이 상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한 이유가 철저히 내면의 즐거움에서 비롯되며 그 활동이 가족, 건강, 휴식 같은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이 그 활동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은 거군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당신은 하위 25%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피드백을 받은 직후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금방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했죠. 와, 멘탈이 진짜 건강하네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보여준 포괄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단순히 학업이라는 특정 영역에서만 다시 일어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나 심지어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했습니다. 삶의 기둥이 여러 개니까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집착적 열정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이건 어떤 활동에 대한 충동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남들의 인정, 성적 혹은 자신의 얄팍한 자존감 같은 외부 요인에 삶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올인해버린 거죠. 이들은 실패 피드백을 딱 받는 순간 바닥모를 부정적 감정의 늪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자책하는 반추에 빠져서 뇌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진짜 바보인가 봐 하면서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책감이죠. 진짜 충격적인 건 이들이 극심한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호소했다는 겁니다. 심리적 타격이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진 거예요. 스트레스가 몸을 쳐버린 거네요. 네. 이 집착적 열정은 제가 보기에 마치 자동차의 RPM을 레드존까지 억지로 끌어올려서 미친 듯이 달리는 법과 똑같습니다. 냉각수도 안 채우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 당장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속도감은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과속 방지턱 같은 실패를 딱 하나만 만나도 엔진 전체가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펑 터져버리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레드존 비유가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레드존에 빠지지 않고 적절한 RPM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잖아요. 네, 여기서 데니얼 골먼이 주창한 그 유명한 감성 지능이 등판합니다. 실패했을 때 화가 나고 좌절스럽고 수치심이 드는 건 인간의 아주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럼요.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그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막 밀려올 때 거기에 휩쓸려서 자아를 일치시키지 않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공간을 만드는 법을 아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드백 앞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이번 전략이 틀렸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라며 배움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알겠어. 실패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 조절 잘하면서 끈기 있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는 거지. 참 좋은 힐링 메시지네. 네, 흔한 자기계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심리상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가리키는 진짜 무서운 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감정 조절, 조화로운 열정, 성장 마인드셋 같은 인간의 이 복잡하고 끈적끈적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앞으로 다가올 무자비한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순히 좋은 덕목을 넘어서 인간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경제적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아주 냉철하게 짚어낸 것이 바로 성균관대 연구진의 컬럼입니다. 그 칼럼 읽으면서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네, 칼럼은 세계경제포럼의 충격적인 전망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2025년까지 무려 9,200만 개의 일자리가 AI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9,200만 개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물론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핵심은 일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다가올 직업의 지형도를 4가지 구역으로 명확히 나눴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고위험 및 위험지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공장 라인의 단순 조립, 매뉴얼에 따른 기본적인 고객 응대 같은 업무들입니다. 이건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죠. 네. AI나 로봇이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없이 인간보다 1000배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이미 썰물 빠지듯 사라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두 번째, 협력지대입니다. 협력지대. 여기가 아주 치열한 곳이죠. 맞아요. 회계사, 데이터 과학자, 정보보 보안 전문가, 심지어 작사가 같은 창작자도 여기 들어갑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완벽한 초안이나 패턴을 찾아주면 인간이 그 위에 고차원적인 방향성을 입히는 영역이죠. 이 협력지대에서 연구진이 예로 든 보안 전문가의 케이스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 해킹 방어하는 전문가들이요? 네, 과거에는 인간 해커와 인간 보안 전문가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코드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방대한 양의 해킹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직접 공격을 실행하는 것까지 전부 AI가 알아서 다 해냅니다. 방어하는 시스템도 당연히 AI일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대체 인간 보안 전문가는 이 틈바구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전략과 가치 판단입니다. 각 차단을 제한할 겁니다. 기계니까 무조건 맞고 보는 거죠. 그게 제일 논리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인간 전문가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잠깐. 지금 차단하면 해커가 눈치를 챌 텐데 차라리 미끼 데이터를 던져주고 추적해서 더 큰 배후 조직을 일망타진할까? 하지만 그러다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지? 이런 식의 고민이죠. 아, 이건 정말 복잡하네요. 네, 이런 고도의 전략적, 윤리적 결정은 AI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평판, 법적 책임, 사회적 파장 같은 데이터 바깥의 아주 끈적끈적한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다루는 직업들이 대망의 마지막 그룹, 안전지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치과의사, 대기업 최고 경영자, 수석 미용사, 그리고 F1 드라이버 같은 직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직업들이 왜 안전한지를 가만히 뜯어보면 AI가 구조적으로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작동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칼럼에서는 이걸 6가지 역량으로 도출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크게 3가지 차원으로 묶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성입니다. AI는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과거에 인간이 만들어둔 데이터들의 최적 조합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계일 뿐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없던 패러다임을 제안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둘째는 정답이 없는 회색지대에서의 판단입니다. 앞서 말한 CEO나 보안 전문가의 윤리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옳은지 결단하는 건 알고리즘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수학 공식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셋째는 찰나의 미세한 감각과 현장의 생동감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치과 의사의 그 아주 미세한 손끝 감각이나 F1 드라이버가 트랙을 달릴 때 느끼는 육체적 한계, 그리고 심리치료사의 진정한 정서적 소통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제가 한번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최신 AI 모델과 대화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주 쓰죠. 일상적으로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정말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이렇게 입력을 해봤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진짜 엄청나게 따뜻한 문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군요. 당신은 그 헌신과 노력을 제가 압니다.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하면서요. 솔직히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무뚝뚝한 친구나 직장 동료보다 AI가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던데요. AI가 이미 공감마저도 완벽하게 정복한 것 아닐까요? 아주 훌륭하고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의 유려한 문장에 큰 위로를 받죠. AI는 현존하는 인류의 거의 모든 텍스트 문헌을 다 학습했잖아요. 네, 수족의 문장을 읽었겠죠. 그래서 어떤 슬픈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단어와 문장 구조를 조합해서 출력해야 상대방이 가장 큰 위로를 느끼는지 그 수학적 패턴을 아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정교한 모방일 뿐이라는 겁니다.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라이브 콘서트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엄청난 열기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한치의 음정 오차도 없고 호흡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AI 보컬 홀로그램이 무대에 선다고 가정해보죠. 관객들이 과연 거기에 열광할까요? 신기해하긴 하겠지만 열광은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팬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는 대상은 결점 없는 완벽한 오디오 출력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숨을 헐떡이고 성대가 쉬어가면서도 끝까지 열정을 폭발시키는 그 인간의 유한함, 나와 똑같이 한계를 가진 존재가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생생한 과정 자체에 동화되는 겁니다. 아, 진짜 명확하네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공감한다는 거군요. 심리치료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눈물을 펑펑 흘릴 때 치료사가 함께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건네는 휴지 한 장. 그 침묵 속의 진심 어린 연대감은 코드로 계산된 문장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공유된 취약성에서 나옵니다. 공유된 취약성. 아,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명되었다고 해서 F1 레이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사람들은 기계의 오차 없는 코너링을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두려움을 딛고 한계 속도를 돌파해내는 그 인간 드라이버의 스릴과 용기에 열광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짚어본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엔젤라 더 코스의 책부터 성균관대의 최신 칼럼까지 오늘 살펴본 모든 통찰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이거든요. 그렇죠. AI는 결점 없이 매끄러운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완벽한 기계입니다. 논리적이고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절대 네버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완벽한 기계의 세상에서 인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무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재성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라는 진흙탕에 처박히고 넘어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매우 복잡하고 인간적인 심리적 회복 메커니즘 그 자체입니다. 네, 그 끈적끈적한 감정의 과정들이죠. 실패의 뼈아픈 고통 앞에서 끓어오르는 좌절감을 다스릴 줄 아는 감성지능, 그리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피드백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쓰디 쓴 약으로 포용하는 성장 마인드셋. 네, 또 삶의 다른 소중한 영역들을 파괴하면서 맹목적으로 폭주하는 집착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조화로운 열정,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파도를 타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기어코 한 걸음 더 내딛는 진짜 배기 그릿 말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짐작하고 연대하는 진짜 공감을 배우게 됩니다. 기계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엇이 옳은지 흑백으로 명확히 나눌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책임감 있는 윤리적 결단을 내리게 되죠.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AI와 선명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결점의 완벽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친 이 깊은 논의들이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의 파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내일의 불확실성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각자의 당면한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종종 살면서 겪는 참담한 실패, 가슴 아픈 상처,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수치심과 고통의 기억들을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흑역사라고 부르면서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 내 이력서에 뻥 뚫린 공백기나 누군가에게 처참하게 거절당했던 뼈아픈 경험들을 영원히 감추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완벽하다는 최첨단 인공지능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실패 경험이 숫자 0이네요. 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밤을 지새우거나 극심한 육체적 피로를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상실이 무엇인지, 밑바닥에서부터 박박 긁어 모아 치고 올라오는 그 회복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 기계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아니 데이터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군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그 견디기 힘든 역경,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그 진흙탕 속의 뼈아픈 경험들이야말로 아주 먼 미래에 그 어떤 수조 원짜리 AI 모델도 절대로 복제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스펙이 아닐까요? 와, 실패가 대체 불가능한 스펙이 된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세팅된 고속도로 위만 달리는 기계는 결코 볼 수 없는 장엄한 풍경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위태롭게 걷고 있는 그 거칠고 험난한 비포장산길 위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좌절과 흘리고 있는 땀방울은 결코 오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한 말이죠. 계속해서 던지는 여러분의 집요한 질문과 거친 길 위에서도 멈추지 않는 당당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 반짝이는 호기심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를 파헤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